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말 네. 아침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심란한 하루입니다. 사실 뭐 좀 반등을 하든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 막판에도 정말 기운이 쭉 빠진다 싶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해서 뉴욕 증시를 보고서는 제가 한숨이 턱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진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 와중에 이렇게 녹색불을 켜고 있는 애플이 보이실 텐데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 저희 장연구소 보시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좀 가신 분들은 조금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화이자, 애플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바다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맵을 확인하셔도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맵도 그렇지만 바 차트를 보고 나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냥 전쟁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월요일장보다 좀 더 바 차트가 확실히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기술주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술주와 헬스케어도 1% 넘게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보인 장에서 가장 약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는 바로 통신 서비스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까지 2.6%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1, 2% 내외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주간 차트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등장에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이로 인해서 휴장과 조기 폐장이 좀 이어졌고 여기에 지금 간밤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긴축 가속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한 주간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기술주 그래도 평균 1.43%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약한 흐름을 보인 섹터는 산업과 금융주였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도 전반적으로 평균 2%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흐름까지도 이렇게 좀 마이너스로 좀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종목별로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짚어야 할지 싶을 정도로 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빠진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선 또 헬스케어 섹터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슈도 많고 탈도 많은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일단 화이자를 비롯해서 모더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화이자가 초록불을 켜고 있어서 먼저 보고 싶지만 사실 네. 모더나 CEO의 발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우선 확인해 보시면 4%대 정규장 거래에서 탄력 떨어지면서 3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좀 모더나나 화이자 등등 백신 기업에서 우리 오미크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처음에는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듯 했는데 스테판 방셀 CEO가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입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화이자도 살펴볼 텐데요. 네, 화이자의 CEO 엘버트 불라는 오히려 자사의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 있다는 아니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조금 추측성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백신 기업 다른 모더나와는 달리 조금 주가가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2.54%대 탄력받으면서 5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른 백신 기업인 노바백스도 함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노바백스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는 7%대 초록불을 밝혀냈고요.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바백스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조건부 사용 승인이 허가될 전망으로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머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크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는 데에 그쳤는데요. 그래도 어제 전반적인 약세장인 것을 생각하면은 강보합권의 정규장 거래를 마친 것도 굉장히 좀 잘 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크는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급하게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긴급 사용을 권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머크에는 좀 희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머크도 마찬가지고 화이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 좀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소식이 좀 이어졌네요. 지금 아까 모더나에 이어서 또 화이자 그리고
머크까지 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간밤에 거의 뭐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하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지금 국제 유가 관련된 추이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그 전일장에서는 WTI가 다시 한번 70달러 선을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72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다시 한번 급락세를 가져가면서 5% 넘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66달러 선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유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한 달간 20%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장 가져갔습니다. 먼저 엑슨모빌 살펴보시면요. 3% 가까이 내리면서 5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쉐브론은 엑슨모빌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 줄여냈습니다. 1.72% 약세 속에 112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련주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만큼 또 금융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금융주도 좋은 흐름 가져간 게 아예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딜 가도 빨간불 뿐이어서 네. 참 오늘 장연구소 대본을 구성할 때 어려웠는데요. 네. 지금 우선 금융주 관련해서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아무래도 김기성 앵커께서 오프닝에서도 자세히 짚어주셨고 그렇죠. 네. 다음 코너인 이슈잇에서도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국 금리, 국채 금리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정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0.51%에서 0.48%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 넘게 탄력을 오히려 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45%대를 기록하면서 크게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주요 은행주 역시 2% 내외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펴보겠습니다. 네, JP모건 1.49% 내리면서 15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2.46% 탄력 떨어지며 4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웰스파고는 거의 3% 가까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 2%대의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환율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굉장히 지금 달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다가 금융주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확인을 해보신 만큼 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 섹터 안 좋은 흐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에 투자하셨던 분들 아무래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일부 같은 경우 좀 덜어내는 방법도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덮어두셨다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기술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도 낙폭을 줄인 애플로 인해서 낙폭을 줄여낸 기술주들 함께 좀 확인해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3%대의 상승불을 켜낸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매 호조 기대감에 좀 나홀로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애플에서 판매 호조가 전망되는 품목은 대표 품목인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패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올 가을에 아이폰 13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어떤 디자인적인 혁신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반응들을 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아이패드는 최근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금 며칠 전에 중국에서 아이폰, 어떤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도 계속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주가가 한 주간에는 2.66% 상승을 했고요. 또한 한 달간에는 10%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1월 26일 저희 그 블랙 프라이데이 휴장 이후 네. 그 다음 날인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1월 12일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들. 네, 장유진 캐스터가 정해주시죠.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 텐데요. 1.79% 내리며 33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CEO의 주식 매각 이슈가 있는데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절반가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0만 주 중에서 83만여 주를 처분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2억 8,5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사티아 나델라 CEO는 2014년
2024년에 취임하고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주도한 바가 있는 인물인데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당시 취임 당시보다 78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식 매각의 의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이익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약간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네. 그런 의도로 지금 추세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보유 이익세는 워싱턴주에서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내년부터 7%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 1.79%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종목도 하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CNBC 페이지를 통해서 애프터마켓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세일즈포스입니다. 지금 크게 탄력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정규장에는 4%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8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280선에 이어서 270선도 내어주는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분기에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매출을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26%가량 증가했습니다. 68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83% 넘게 내리면서 굉장히 대폭 감소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에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92달러 선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0.48달러라고 보고를 해오면서 시장 예상치에 반토막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하면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세일즈포스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또 휴레패커드도 함께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휴레패커드 어떤 흐름을 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휴레패커드도 조금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 증가세가 겨우 2% 증가에 그치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내렸던 휴레패커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게 탄력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레패커드 HP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섹터별로 좀 짚어드릴 때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페이스북 4% 넘게 하락세를 좀 가져갔죠? 맞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4.01% 내리면서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날아온 소식이 있는데요. 영국 규제 당국이 움직이는 사진 검색 플랫폼인 기피의 인수를 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기피라는 기업이 그 GIF라는 확장자를 가진 네. 이런 이미지랑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 너무나 좀 독점적인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돼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편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밤부터 메타버스를 뜻하는 MVRS라는 티커로 거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종목명도 메타 플랫폼스로 변경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 티커 변경을 내년 1분기로 미룬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은 FB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네, 당분간은 헷갈리실 일이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은 FB로 거래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앞서서 또 트위터의 CEO죠. 네,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위터 좀 안 좋은 흐름도 가져갔죠. 맞습니다. 트위터 어제 잭 도시 CEO의 이런 네. 사퇴 소식이 발표되면서 어제 그 전일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간밤에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4% 넘게 탄력 떨어지며 4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잭 도시 CEO는 지금까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스퀘어에 좀 집중을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쪽에 좀 더 영향을 더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웨드부시는 트위터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은 중립 유지를 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69달러 선에서 52달러로 하향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반면 스퀘어는 지금 정규장에서는 좀 주가가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외에서는 상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스퀘어 정규장에서 2%대
30대 내림세 기록하며 약세장의 흐름을 가져갔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8%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퀘어까지 또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넷플릭스 확인해 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사실 3%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6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장 어떤 중요한 소식으로 살펴보실 것은 우선 JP모건에서 대표적인 집콕주로 꼽히는 넷플릭스를 네. 최선호주, 토픽으로서 재차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 지금 유럽에서 온 소식으로는 13개의 주요 통신사가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구글과 유튜브까지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SK 브로드밴드와 진행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과 그런 유사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빠르게 그렇죠. 확인해 좋은 흐름을 보겠습니다. 좀 가져간 테슬라 확인해 보죠. 네, 테슬라 우선 살펴보시면요.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약세장에서는 정말 그래도 강한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 초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또 스페이스 X에 대해서는 조금 질책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더딘 로켓 엔진 개발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우리 지금 파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재촉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CNBC는 이런 파산 우려를 표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동기부여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